은퇴를 앞둔 당신, 혹시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많은 물건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걸까? 소파에 앉아 TV를 켜는 일상이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쌓아두는 것이 아닌 내려놓고 비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모두 비우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소파도 TV도 없다는 은퇴 후의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파도 TV도 없다. 충격적인 미니멀 은퇴 생활의 모든 것. 1. 왜 내려놓기가 필요한가? 은퇴를 앞두거나 막 시작한 50대와 60대들에게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작 퇴직 후엔 이제 쉬면서 내 인생을 즐겨야지라는 기대도 잠시 집안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지? 이건 왜 샀을까? 삶의 무게는 돈이나 일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물건들에서 오기도 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삶의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간과 돈, 심지어 에너지도 소비됩니다. 반면 미니멀리즘은 삶을 가볍게 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미니멀 은퇴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3가지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2. 사례 1. 더 많은 시간을 얻은 58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을 다니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엔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에 다양한 취미를 시작했지만 집안일로 바쁜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박 씨는 하루에 한두 시간은 집을 정리하는 데 쓰였고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물건들이 쌓여있는 공간에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TV, 소파, 큰 장식장을 포함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매일 집안일을 줄이면서 제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꼈어요. 물건이 줄어드니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즐기며 산책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물건에 지배되지 않고 하루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3. 사례 2.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진 61세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퇴직 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고가의 가구와 전자제품들,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캠핑 장비까지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주는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용기를 내어 중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소파, TV, 노트북 등 필수적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소형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로 전국을 여행하며 소박한 숙소에서 머무르는 새로운 여행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못 갔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더라고요.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니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김씨 부부는 물건에서 벗어난 삶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4. 사례 3. 건강을 되찾은 65세 최 씨. 최 씨는 65세가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만성 피로로 인해 병원을 자주 다녔고 의사는 체중 감량과 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물건에 묻혀 있어서 정리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중 최 씨는 소파와 TV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결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빈 공간에 요가 매트를 깔고 하루 30분씩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고 체중도 5kg 이상 줄었습니다. 소파와 TV를 없애면서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걸요. 5. 미니멀리즘이 주는 은퇴 후 삶의 의미.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종종 물건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혹은 쓸모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줄이면 그 공간에 여유와 행복이 들어옵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것은 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입니다. 시간, 돈,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런 삶이야말로 은퇴 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6.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집안 곳곳을 둘러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골라내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지금 비운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소파도, TV도, 노트북도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미니멀리즘, 은퇴 후 삶의 최적 솔루션. 은퇴 후 비워야 행복해진다. 은퇴 후에도 집안은 마치 물건 박람회처럼 가득 차 있고 매일 무엇을 치우고 정리할지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건으로 가득 찬 삶이 정말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미니멀리즘이 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물건은 늘어나지만 행복은 늘어나지 않는다. 물건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60대의 한 부부는 은퇴 후에도 집을 가득 채운 가구와 전자제품들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물건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물건을 계속 쌓아두었죠. 결국 부부는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더 간소하고 평화로운 생활로 전환했습니다. 2. 비우면 시간이 생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정작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루가 다 가버리네요. 이 말을 곱씹어보면 시간은 실제로 물건 관리에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파와 TV를 없애고 하루를 시작한 65세 최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처음엔 빈 공간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채우며 건강을 회복했고 오히려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보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비우는 것이 단순히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과정이죠. 3.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마법.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 힘들어도 집안에는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해요. 은퇴 후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한 7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집안 가득했던 고가의 가구와 장식품을 정리하며 그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돈으로 소형 전기차를 구입해 매주 시장과 병원을 편하게 다니며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건을 비우면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절약된 돈으로 자신의 삶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미니멀리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건이 많아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두면 되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이 어수선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엔 물건을 통해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를 위한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은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받은 상패와 업무 관련 자료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 한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실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다잡고
모든 상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5. 실천 방법 은퇴 후 미니멀리즘 이렇게 시작하세요. 미니멀리즘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실천하며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3가지 실천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루 한 가지 물건 비우기. 오늘 당장 집안의 물건 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것이 오래된 옷일 수도, 책상 서랍에 방치된 문구류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비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 기준 세우기. 모든 물건을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물건은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가? 이 물건이 없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비운 공간 채우지 않기. 물건을 비우고 난 뒤 빈 공간을 새로운 물건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 공간이나 독서 공간으로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6. 미니멀리즘 은퇴 후 삶의 본질을 깨닫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니멀리즘은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시간을 확보하며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파도, TV도, 노트북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재정비하고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시작해 보세요.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더 적게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니멀리즘의 철학.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